네, 안녕하세요. 임대박사 투데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벌써 금요일이네요. 시간이 정말 잘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청약 제도가 2024년 3월 25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일부 개정이 되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청약 제도가 상당히 복잡스럽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오히려 결혼을 하는 것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것보다 청약을 할 때 약간 페널티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예를 들자면 배우자 특공 당첨 이력이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의 특공 당첨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보유했거나 했을 때는 청약 신청을 할 수 없었던 그런 불이익이 있었고요. 그리고 부부가 각각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 청약을 할 수 없어서 만약에 동시 당첨되는 경우에는 둘 다 무효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안 한 상태로 청약을 하는 게 더 유리한 지경까지 이렇게 정책을 펼쳤는데, 왜 이런 정책을 투기를 잡는다고는 하지만 이게 결혼을 막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고 청약을 하는 게 더 유리하니까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들도 많았거든요. 이게 청약의 메리트가 아니고 거의 페널티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이번 정부는 인식을 한 것 같고, 그게 공교롭게 선거 전에 발표를 한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찌됐건 좋은 발표가 난 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청년주택에 미혼 상태로 입주한 경우에, 그러니까 입주할 때는 미혼 상태로 입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청년주택인데, 이분이 결혼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면 퇴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뭔가 막는 그런 불합리한 그런 정책이었던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청년주택에 미혼 상태로 입주했다 하더라도 입주해서 거주하고 있는 동안에 혼인을 하면 계속해서 재계약을 하고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페널티가 되는, 그러니까 차라리 없는 게, 그러니까 결혼을 하라고 말라고. 그러면 내가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가 집을 가지고 있었는지 특공을 신청을 했는지 알 길도 없고, 그리고 사실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사실 아무것도 당첨이 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택을 현재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페널티를 부여한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결혼을 해야 자녀를 낳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결혼을 막는 정책을 만들었으니 자녀를 낳는 것 또한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구 증감률이 급감한 구간이 있는데, IMF 직후 이제 1997년에 IMF가 왔고, 그 이후로 2001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인구 급감이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 시기인 2019년도에서 2021년도에 인구 급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먹고 살기 힘들면 애도 안 낳는데, 이렇게 결혼을 막는 이런 어이없는 정책들로 해서 결혼을 하지 말라는, 어떻게 보면 무언의 압박 같은 정책이었다. 그래서 2001년도에서 2005년까지 급감을 했고요. 그리고 코로나 시기인 2019년부터 2022년도까지도 정말로 급감을 했습니다. 인구 성장률이요.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지금 2024년에 약간 상승을 했지만 지금 예측하기로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2024년을 기준으로 해서 2025년도부터는 인구가 감소하는, 그러니까 순감소 현상이 일어나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정말 인구 감소 문제는 사실 쉽게 바라볼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정부에서 그걸 그냥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전문가들께서 충분히 고민하고 대책을 내놓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다자녀 특공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한 자녀 이상 낳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잖아요. 제 주변에도 보통 자녀를 낳는 경우에 대부분은 1명, 많아야 2명인데, 이게 현실과 많지 않게 그 다둥이 특공이 3자녀 이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애를 낳으라고 말라고, 결혼을 하라고 말라고 청약 제도를 만들어 놓고는 특별히 사용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놨다. 근데 이것을 다둥이를 이제 3자녀에서 2자녀로 이제 내렸다. 사실 근데 어찌됐건 특공이라는 건 누구한테 특별한 제공을 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특별한 제공을 하면 누구는 그 특별한 제공에서 제외되는 거라, 이게 사실 3자녀 이상이었을 때는 경쟁률보다 2자녀 다둥이
금융위 경쟁률이 더 높아지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좀 기회는 늘어나는 거지만 선택이 될 가능성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사실 이 특별 공급이라는 게 자체가 좀 그런 양면의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례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A라는 분께서 결혼 전에는 생애 최초로 당첨이 된 겁니다. 결혼 전에. 근데 자금 사정 등으로 해서 계약을 포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A의 배우자가 특별 공급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당첨은 1회에 한해서만 가능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가 특공을 신청한 이력이 있었고 계약을 포기한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대 배우자가 청약을 신청하려고 해도 되지 않았던 것을 이제는 신혼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바꿨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이 맞벌이 소득 기준의 개선인데요. A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여직원 B와 결혼을 계획 중으로 두 사람은 5년차 근무 중이고 연봉은 6천만 원으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근데 합산 소득이 1억 2천만 원이라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공공주택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없었다. 근데 이제는 이 연간 합산 소득이 1억 6천까지 올라갔습니다. 상향되어서 1억 2천만 원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신청할 수 없었는데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사례고요. 그리고 부부 중복 신청 허용입니다. 기존에는 동시에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 동시 당첨되는 경우에 둘 다 무효화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안 하고 결혼을 하기 전에 청약을 신청하거나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청약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셨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 맞벌이 부부로 당첨 확률을 올리고서 둘 다 특공 신청을 했는데 중복 당첨으로 모두 부적격 통지라는 날벼락을 맞았다. 그런데 앞으로는 특별공급에서 선 신청문을 유효하게 받아주기 때문에 주택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어느 정도 청약이 개선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제가 주택 보유 이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청약도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결혼하기 전에 이 주택을 청산을 해야 합니다. 이게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 게 당첨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주택을 처분을 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이게 조금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당첨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당연히 주택을 매도를 하겠지만 그냥 특공에 신청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멀쩡한 집을 매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 결혼 전에 말이죠.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왜 이렇게 했는지는 사실 의문이다. 그냥 당첨이 된 이후에 몇 개월 뒤까지 1년 뒤까지 매도하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달아도 되는데 꼭 결혼 전에 반드시 매도를 해야만 된다라는 건 결론적으로 주택 보유 이력이 있으면 안 해주겠다라는 소리와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특공 당첨 이력이 있는 건 제로 세팅으로 가지만 주택 보유 이력은 주택을 매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유명무실한 제도 개선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찌됐건 좋은 정책으로 좋은 방향으로 정책이 개선된 거에 대해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사실 청약만 바라보고 아파트를 구매하지 않는 것은 희망 고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청약에 신청을 하기는 하되 정말 본인에게 맞는 적정한 아파트나 주택이 있다면 사서 적정한 시기에 구매를 해서 들어가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공은 말 그대로 특공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 중에서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된다라는 보장이 100% 있다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 바라보고 청약 특공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